윤석열 대통령에게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무리수를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무리수가 무리한 어떻게 보면 정말 뭐라고 하지? 너무 많은 걸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수를 던지는 이유가 뭘까? 이들이 믿는 건 뭘까? 대통령의 반전 카드가 8월 달에 나올까요? 그게 뭘까요? 탈출구는 바로 사정정국에 있다. 8월 내에 뭐가 있냐? 이준석에 대한 의혹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수사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준석이 예토전쟁 이준석을 가지고 또 소환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예토전쟁을 하는 거야. 또 이준석이야. 또 이준석. 또 이준석. 이준석이 없으면 뭐 먹고 살래. 정말 답답해 죽겠네. 왜 하필 또 이준석 이재명이면 내가 이해는 되는데 이준석 가지고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네. 20%대에서 더 떨어지면 당 장악력까지 축소돼서 여권의 기대와는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야. 맛있겠네요. 아, 윤석열 대통령 이거 월드콘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이거 비싼 건데. 아, 맛있겠다. 자,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이냐. 반등에 실패한다면 국정정말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 그 계기가 경찰 기소에 찾는다. 8월 내로 이준석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기소된다면 여권의 내용을 부른 이준석의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야권으로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마다 전망이 다르다지만 기소될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기류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준석은 기소가 될 거다는 거니까. 어? 경찰 수사 결과로 최근에 혼란스러운 상황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는 이런 툴튜버 같은 망상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지율 빠지고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예. 예, 다만 과연 이런 관측대로 기소 처분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왜? 경찰국 신설 문제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들과 척을 진 상태고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수사를 서두르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이 불기소를 내린다면 이준석의 복귀기는 오히려 더 크게 열리고 이준석 거 이러다가는 완전히 얘 그거 돼. 얘 그거 뭐 이거 무혐의 나오면은 이준석 너무 몸값이 커져. 이준석이 만약에 불기소 처분으로 복귀 신호탄을 쏘아올리면 당 혼란은 더 가중될 수가 있다. 또 이준석과 가까운 조선들은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기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준석을 받는다면 징계의 명분도 사라지고 난리가 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관건이다. 당 안팎의 초점이 윤심에 쏠려 있지만 일각에선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근식이 형님 요즘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본인의 문제의식과 국정만행이라고 할 수 있죠. 하태경은 읽지 않겠어. 예.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 초선 의원은 친윤계든 친이계든 당내에서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걸 꺼려하고 있다. 윤심에 서서히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저런 이제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썰들이 좀 돌고 있어.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니까 거기에 괜히 같이 들러붙었다가 윤핵관으로 찍혀 가지고 총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실제로 그런 게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 당내 분위기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윤핵관 믿고 가다가는 윤핵관들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쟤네들은 탄핵에 가담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확신하고 신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치 초보시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빨리 본인이 각성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예. 과거에 진짜 내부 총질이 아닌 내부 폭탄을 터뜨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터뜨렸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의 승접대 제공 주장, 중소기업 대표를 수차례 추가 조사 필요하면서 이 사건을 독려한 내용에 대해서도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깜짝 놀랐나 보네요.
이준석의 승상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여러 차례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8월 달에 안 끝나. 왜냐하면은 사실상 저거 이준석한테 경찰에 전화해 가지고 "피의자 수사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준석이 알겠고요. 내일 가겠고요." 이럴 애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 피의자 수사 받을 때는 막 한 달이 뭐야 막 2달까지도 시간 끌 수가 있어. 저 시간 바빠 가지고 한 달 뒤에 할게요." 이러면은 경찰이 "알았어." 이러고 시간 그렇게 해. 막 급하게 안 한단 말이야. 막 빨리 오더만 딱 따르고 막 그 뭐 쌍팔년도라 그러지 요즘 안 그래요. 막 한 달이고 2달이고 막 밀어버린단 말이야. 물론 2달은 약간 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렇게 바쁘고 이러면은 미뤄 막. 그리고 뭐 그냥 서면으로 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저 8월 달 내에 수사 이준석을 수사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기소가 될 가능성도 없죠. 왜냐면 피의자 수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기소를 시켜. 그러면 9월 달로 넘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인제 검수완박이 뭐 발동을 하나 뭐 이런데 그러면은 9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면은 경찰이 이거 사건을 경찰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게 돼 버려 그냥.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경찰의 입김이 더 세져 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닥달하는 거라는 썰이 있어 지금. 어떻게든 검찰로 넘기고 싶은데 만약에 검수완박이 발동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검찰로 이거 넘기기에 더 빡세지니까 경찰이 권한이 더 세지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 때리면은 이거는 사건을 어떻게 돌릴 수가 없다라는 지금 썰이 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 달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이거 뭐 기소하라고 한 건데 사실상 이미 그 계획은 나가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이 한 달만 미루면 끝나거든. 안 가 있다 이러면 뭐 잡아갈 수도 없어. 한 달 정도는 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그 경찰 수사권 뭐 확대 뭐 이게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인제 이준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상황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인제 지금 왜 저렇게 서두르느냐를 쪼끔 우리가 속으로는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겠죠. 어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밝힌 김성진이 이를 3차례 조사했다. 저희가 볼 때는 추가 조사 몇 번 더 있다고 봐야 한다. 추가 조사 몇 번 더 하면은 뭐 벌써 이준석은 9월 달, 10월 달 정도나 조사하겠는데. 예. 그리고 기존 경찰청의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10여 가지 사건을 언급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였다. 예. 인지수사를 집중할 수 있는데 쌓아놓은 수사가 많을수록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준석 수사의 속도를 내라는 것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수사가 이게 이준석에 대한 수사가 처벌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지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이것도. 안 되는 이준석 수사를 누가 왜 압박하나. 이게 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도 많이 돌아. 어.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내가 볼 때는 그 뭐라고 하지? 과도하게 틀투부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법리적인 판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예요. 왜 그러느냐? 한번 보죠. 이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시효 도과 등 난관에 봉착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터지고 있다. 통상 공소시효가 만료한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률 검토만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준석 사건에 관련해서는 입증될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뭔 말이에요. 공소시효가 끝난 건 빼야 되는데 경찰이 안 빼고 계속 밀고 가고 있다는 거야. 경찰의 이 같은 무리가 나왔어. 무리한 수사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원권 정지까지 당한 이준석에 대해서 반대파 입장에서 수사 결과를 통해 징계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준석의 복귀를 원천 차단해야 되는 정치적 이 목적이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이게 조기 전당대회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미 윤심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이준석을 수사 중인 경찰에도 압박이 가해졌다. 이에 더해 현 서울경찰청장이 자기 경찰청장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 경쟁하고 있을 때 이준석 사건 책임자에게 수사 동료성 발언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정치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지금 알아보니까 이준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입증 불가능하거나 입증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 결국 이 알선 수재 입증을 못하면 나머지는 이제 지금 벌써부터 입증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지금 성접대와 관련해 제기된 혐의가 성매매, 알선 수재, 증거인멸 등이다. 자, 김성진 씨로부터 2013년도에 성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거고.
또 김철근을 시켜 핵심 참고인을 만나 성접대는 없었다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 성매매는 공소시가 5년으로 2013년도에 받은 건 끝나버렸어.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공소제기는 불가능하다. 입증의 실효성이 없는 거다. 한마디로 성접대범 뭐 여러분들 중에 툴튜버 보시는 그런 분들은 뭐 이준석가 성접대범 취급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공소시가 지났어. 공소시가 지나서 성접대로는 지금 수사도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아예. 하지만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 혐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혐의를 변경해 김 전 실장을 수사하고 있다. 김철근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건 김철근이 피의자지 이준석이 처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왜? 써준 건 김철근이라서 이준석 나 몰라요 하면 끝이거든. 이준석은 증인을 만나보라고만 얘기했지 그 각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과 엮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또한 대법원에서 이 범인 도피 관련 사건 판례를 보면 참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더라도 범인의 발견,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인멸로 안 본다는 거야. 해당 혐의에 관해서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김철근에 대해서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남은 게 뭐야? 알선수재 혐의라는 거야. 알선수재 혐의. 왜 이제 보통 뭐 이제 툴튜버들이 이제 이런 뭐 애들이 뭐 공소시효 지났죠? 2016년도까지 받았거든 이러고 이제 또 우겨요. 그래서 2016년, 2013년도 거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2016년도 2016까지 받았잖아. 2020년까지 시효가 남았다. 이 알선수재도 공소시효벽에 부딪혔는데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 시점이 2013년도에 7, 8월이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거는 그 같은 해 12월 달에 벌써 이루어졌어. 즉 이 성접대에 대한 알선수재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알선수재가 그 공소시효 7년인 걸 보면 2020년에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처벌이 안 돼. 요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게 해줬다 손 치더라도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거야. 그럼 뭐야? 2016년 마지막 접대, 라스트 접대가 2016년도니까 이거 한 방 남았거든. 포괄 일과죄로 포괄 일죄로 묶어라. 근데 포괄 일죄로 적용하려면 이게 계속 같은 조건이어야 돼. 모든 접대 행위가 단일한 범죄 의사를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알선수재가 이루어졌다는 게 2016년도에도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요 접대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그 알선을 위해서 제공한 거라면 2016년도 똑같은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는데 또 줬냐 이거지. 이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선 접대와 이후의 접대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법리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또 다른 논리가 있죠. 요 2016년도에 접대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다른 알선행위. 이준석의 다른 알선행위가 2016년도에 받기 위해서 김성진 씨가 제공을 한 거다. 추가적으로 진술해야 되지만 김 대표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그 대가였다고 밝힌 데다가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2014년 이후 이준석과 당의 갈등, 뭐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과도 사이가 안 좋고 뭐 밀려나가고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 외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알선이 됐다는 거는 믿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준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갈라지기 2014년도 뭐 이렇게 멀어지고 이준석도 이두저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알선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 만남을 위해서 해줬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김성진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고 공소시효의 벽을 깰 진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기우제식 수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무려 수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김성진 대표와 세 번째 접견이 이루어졌고 경찰 등에 따르면 앞으로도 수차례 접견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찰이 시간을 끄는 사이 김 대표 측을 통해 이준석이 뭐 성기는 약을 먹었다는 식의 혐의 입증과는 관계없는 언론 브리핑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모두가 다 억지스럽고 기괴하고 그냥 무리수야.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무리수고 억지야 지금.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준석 하나를 좀 날려버리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구차하고 궁색한 방법까지 끌어왔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어떤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분석을 못해 가지고 저런 식의 법적 구멍들이 송송송 다 뚫리고 만 거지. 음 참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 법치를 중요시 여기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파 진영에서 이딴 식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표를 날리고 지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좌파 운동권 공산주의식 수청 과정을 지켜보는 한 우파 유튜버로서 정말 이런 족병신 같은 상황이 정말 믿기지도 않고 어이가 없고 정말 어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정말.